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오늘은 출판사로부터 그림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의견 조율을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와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조율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 주제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다 보면 편집부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수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한다는 것은 대중성과 보편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하죠.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만일 예술작품이라고 한다면 수정을 요청할 사람이 있을까요? 고호의 작품에 수정을 요청한 패러디한 그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고흐의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림에 디자이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색깔을 바꿔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 구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미지를 올린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죠. 특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단한 거장의 작품에도 수정 요청을 붙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이미지였어요. 왜냐하면 예술작품에는 절대 수정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죠. 물론 상업적인 갤러리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잘 팔리니까 이런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걸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출판 미술에 있어서는 특히 일반인들이 그림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의 단점은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술적이고 전문적으로 그림을 수준 있게 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특히 출판사의 편집자분들은 디자이너분들을 제외하고는 문학 전공자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의 시각으로 그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작가의 고유성과 아이덴티티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작가로서 자신의 입지가 굳건한 작가일 경우에는 그 작업 방식이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많은 편집자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고 이 작가는 이런 표현 방식으로 그려내는 작가라는 것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신인일 때 그리고 신인 이후에도 수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지만 그 수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림책이든 일러스트레이션, 동화이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몇 편집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출판 관계자, 출판사 사람들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주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보편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작품 내에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모두 잃게 된다면 매력을 잃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작가 자신이 편집부에서 요구하는 수정 요청이 과연 납득이 가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일단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다 끝내서 그 데이터를 출판사에 넘기고 나서 굉장히 진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하루 이틀 만에 수정 요청을 받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화가 나기 마련이에요. 감정적으로 약간 기분이 나빠질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보냈는데 바로 수정 요청이 온다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 점들은 어쩌면 편집부에서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작가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진을 쏟았을지 생각하고 나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수정 요청을 보낸다면 그렇게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작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감정을 이렇게 자제하고 좀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것이 좋죠.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생각해 볼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는 다시 그것들을 수정하고 또 고심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진이 빠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요즘은 컴퓨터 작업으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정이 굉장히 수월해졌죠. 예전에는 그림을 수작업으로 해서 전체 다시 다 그려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려야 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수정 요청이 오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지금은 컴퓨터로 수정이 가능해져서 많은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보시는 것들이 말로 전달하기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말을 전하다가 약간의 오해가 생겨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됐던 경우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생각을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에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를 해보시는 것들이 좋아요. 무조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수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내가 이 부분들은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니 편집부에서 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을 메일로 차분하게 써서 보내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 의견이 서로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출판사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작가가 고집을 부린다. 이 말은 작가 입장에서 듣게 되면 굉장히 불쾌한 말일 수 있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작가 입장에서는 절충하고 수정하게 된다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없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죠. 너무나 보편적이고 개성 없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작가 입장에서는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사실 좋은 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절충 과정이기 때문에 출판사 관계자들과 작가는 충분한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조율이 되지 않거나 작가 입장에서는 출판사의 일방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많이 절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갑질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극단적으로는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기도 해요. 저 또한 많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파기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출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손해라고 할 수 있죠. 작가의 입장에서도 그 많은 시간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썼던 에너지와 시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엔 출판사 입장에서나 작가 입장에서도 의견이 절충되지 않아서 책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둘 다 손해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충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책을 출간하는 것들이 좋겠죠. 그간의 노력과 시간들을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또 절충하기도 해서 좋은 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의견 충돌이 너무 많았던 경우는 그 책이 출간되어도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출판 미술이라는 것은 출판사와 작가가 협업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즐겁게 작업한 책들이 결국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인지 오래도록 사랑받는 작품으로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와 출판사는 서로에게 신뢰와 존중을 통해서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작가 입지가 점점 자리 잡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출판사에서 수정 요청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고 작가도 이 작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많은 경험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수정의 괴로움으로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경력이 10년 이상 쌓이고부터는 그렇게 많은 수정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수정 요청을 많이 받게 되는 작가님들은 아마도 신인 작가님들이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작가님들,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중견 작가가 되고 유명한 작가가 된다고 해서 수정 요청을 안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편집부에서는 이런저런 의견들을 보내주시게 되고 작가 입장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계속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최선의 서로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정 요청을 받는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작가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그들의 좋은 점들,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은 받아들여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좋은 그림들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겠죠. 이렇듯 수정 요청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수정을 통해서 대중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그 안에서 또 자기가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작가로서의 색채를 지켜나가는 노력도 해보면서 점점 단단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주셨던 작가님의 괴로운 심정이나 그런 것들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작가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예전에 많이 그런 괴로움들을 토로했던 것 같아요. 어떤 수정 요청들을 받았고 말도 안 되는 수정 요청이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후배 작가님들로부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절이 작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나고 보면 왜 그토록 많이 괴로워했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출판 동네 사람들은 작가도 마찬가지고 편집자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일이라도 즐겁고 쉽게 편하게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고비고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죠. 일을 하는 스타일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자기와 스타일이 맞는 편집부와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곳과 일을 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들과 괴로움과 또 고민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멋진 작품의 또한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작업하시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안녕! 파이팅!